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도망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가이드가 될 수는 없고요.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결정 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SEC가 이전에 7월 18일 기사네요.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수락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대수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이 블랙락의 신청서가 연방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로부터 이제 그 신청 일자가 계속 카운팅이 되겠죠.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일정표입니다. 당초 6월 28일 날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날짜가 이제 카운트를 했어야 하는데 SEC가 너희들 서류가 조금 미흡해 다시 제출해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대략 전체 일정이 약 한 달씩 뒤로 미뤄졌다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8월 12일 날 SEC가 블랙락에게 공식적으로 승인이냐 미승인이냐 연기냐를 답변해야 하는데요. 이 시점이 9월 초로 지금 뒤로 미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계속 미뤄지면 이제 내년 2월이 아니고 3월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첫 번째, 제일 빠른,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9월 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요. 10월에서 11월 정도 코인이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10월 말에 가서 이제 한번 연기를 한 거죠. 10월 말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올 연말에 가서 코인의 최고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조금 시차를 둔 것은요. 일반 또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승인이 된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또 언론 매체에서 또 떠들겠죠. 그걸 보고 뒤늦게 합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 한두 달 이렇게 시차를 두고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한 거죠. 세 번째,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이나 3월 달에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좀 이제 지연이 되는 거죠. 당연히 올해 재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승인이 안 될 가능성 낮지만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큰 재미는 없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저는 1번과 2번의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올해 내에 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지만 결과야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송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입니다. 이게 늦어도 9월 말이면 판결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확률이 70%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만약에 이긴다면 앞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조작의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7년 12월 18일로 한번 거슬러 가보시면 이때 세계 최대 거래소 CME 그룹에서 비트코인을 최초로 선물 상품이죠. 현물이 아닙니다. 이 상품을 상장을 시켰죠. 우연일까요? 2017년 12월 18일 정확히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당시 한 2만 달러 조금 안 됐었죠. 이렇게 찍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흘러내렸던 기억이 나네요. 21년 10월로 거슬러 가보시면요. 이때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인데요. 이것을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ETF 상품을 최초로 론칭을 합니다. 대략 한 달 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죠. 이때 가격이 69,000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8,000이 넘었죠. 월가의 격언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2017년 12월에 제가 지금 좀 알아보시기 쉽게 빨간 라인을 이게 지금 1년을 나타냅니다. 이때 사서 선물이니까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마이너스 85% 이렇게 손해를 봤을 때 기관 투자자는 플러스 85%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1년 만기 상품으로 큰 수익을 본 기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또 한번 제가 차트를 가져왔죠. 2021년 11월 또 1년 후 제가 이렇게 나타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77% 비트코인 손해를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플러스 77%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왜요? 하락에 배팅을 하면 수익이 가능한 게 바로 선물입니다. 자, 1년 만기 ETF. ETF는 기관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상품이죠. 자, 하락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블랙락과 스타델은 지금 보시면 5월 달에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고요. 11월에 FTX가 파산을 했죠. 이게 좀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블랙락과 스타델은 공매도를 쳐서 테라루나 우리가 죽인 거 아니에요 라고 당연히 답을 했겠죠. 이때 대략 추정 수익만 1조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FTX 전 세계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했죠. 그런데 지금 화려하게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들이 상식적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을 한참 뛰어넘었죠. 자, 기관들이 몰려온다 해서 이거는 올해 6월 28일 최초로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 ETF.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레버리지는 이제 2배 수익 실현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 현물이 없는데요. 2배로 거의 뭐 이게 좀 그 카지노 도박 아닙니까? 자, 이것들을 지금 승인을 했습니다. SEC가 일반인 편일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22년 6월 달에는 재밌는 게 최초의 인버스 ETF를 이거 승인해서 상장을 시켰습니다. 인버스는 말해서 이게 지금 인버스라는 말이 여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자, 일찍이 인버스 ETF 승인 상장까지 해놓고 현물 ETF는 글쎄요, 아직도 요원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블랙락이 지금 이런 시점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규제 공격에도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했다. 이게 지금 돈 번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주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ETF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레이스케일 소송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GBTC 비트코인 신탁 상품 할인율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이 소송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높여주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자,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략 10월 전후로 해서 폭등장 연출 의도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조금 보입니다. 자, 투자 격언, 대중과 반대로 가라.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자, 2017년, 21년 비트코인 선물, 또 선물 ETF를 승인했을 때 역설적으로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일반 투자자 보호 맞습니까? 자, 23년 10월, 이건 이제 저의 추측인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자, 현물 ETF는 사실 하락 배팅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낮게 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 초부터, 작년부터 그 모든 사태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 비트코인을 샀겠죠. 근데 이제 채굴 기업을 사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요. 거래소를 사고 인프라를 매입합니다. 이게 대중들은 눈치채기가 쉽지 않겠죠. 자, 레버리지 이제 2배죠. 2배 상품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다. 저는 아마 상승장을 이번에 크게 연출을 하지 않겠냐. 왜요? 2배로 위로도 먹을 수가 있고요. 아래로도 먹을 수가 있는 게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2배로 걸 수가 있네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피리 부는 사나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이렇게 동화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피리 이렇게 누가 나와서 피리를 막 붑니다. 이 소리에 홀려서 아이들이나 동물, 쥐들이 자기도 모르게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서 다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죠. 자,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피리 부는 사나이가 누군지 제가 꼭 언급 안 해도 아시겠죠? 한두 번은 속아도 더 이상 속으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블랙락 등 월가 세력들을 우리가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또 피리를 부는 사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기관이 투자 들어온다, 혁신이다, 글로벌 자산이다. 얼마 전 이런 얘기 누가 하셨죠? 자, 우리는 대중들이 흥분할 때 적절히 빠져나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중에 떨어지면 또 사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본인 기준이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빚이 있고요. 또 생활비가 얼마만큼 필요할지, 또 추매할 자금이 어느 정도일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킬지, 무엇을 팔지를 미리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준비를 했고요. 아무쪼록 성투를 모두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